10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역학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한양대병원의 직원은 약 2천여 명이고 병상 수는 800개가 넘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는 일요일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도 많은데요. 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공방도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류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8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죠. 아예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거죠. 네, 이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을 또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야당보다 한 발 먼저 이슈를 선점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논란도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보수 매체를 너무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고 한 박재호 의원의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그런 주장으로도 읽히는데요. 결국은 박 의원이 사과를 했죠. 자, 박 반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 오후 서울시장 예비후보 8명이 각 7분씩 정견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 자리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따가 좀 알아보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여야의 4월 재보궐선거 얘기 차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너도 나도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고요. 오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까지 해서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여당 재보궐 관련 후보들의 동향도 좀 살펴볼게요. 유 반장이 잘 챙기고 있죠? 네, 조 반장이 국장 챙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여당 후보들을 좀 잘 챙기고 거의 있습니다. 안 챙기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아니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조 반장이 저를 많이 챙겨요, 사실. 네. 함께 혁신을 외쳤던 여당 우리 재보궐 정치부회의 혁신 TF 팀장 조익신 반장이 알고 보니 국장을 엄청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치부회의 시간이 미뤄졌는데 야근 수당을 달라 또 반장들에게 전부 운동화 하나씩 선물하면 어떠냐 하면서 앞장서서 반장들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하긴 신년 사자성어를 복지부동 복국장의 뜻을 얻어서 정치부회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죠. 아무튼 조 반장이 국장을 챙기듯이 여당 반장은 여당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반장 류 반장이 전하는 여전한 동화 코너 갑니다. 여전한 동화.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는 동산에 살던 락장수. 이제 바다와 맞닿은 도시 부산을 접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17년 전 아버지는 이 나라를 고루고루 발전시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었죠. 최근 부산 주민들은 우리도 사실 너가 좋아한대 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락장수 바로 이 지역에 비차를 띄울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면서 참모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올 4월 7일엔 부산에서도 복숭아꽃이 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지 불과 8일 만이죠. 부산 민심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함께 간 최고위원들 너도 나도 부산과의 인연을 꺼내놨습니다. 다음은 부산 며느리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큰딸, 부산의 맏며느리 양양자입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이고 배정고등학교 나오신 우리 박홍배 최고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아들 박홍배 최고위원입니다. 네, 다음은 부친이 부산 출신이신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는 부산의 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북항 2단계 개발과 병행이 되면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1월에 약속했던 서부산 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이 됐다는 선물도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선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라면서 조속한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과 부평시장을 찾았는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시장을 방문하면 어묵이나 호떡 먹방을 하곤 하죠. 또 선거철이 된 거냐라는 비판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와 마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룽지탕, 청나라 강희제 때 시작이 됐어요. 평상복을 입고 신분을 감추고 갑자기 손님이 오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누룽지에다 채소국을 금방 끓여가지고 우리가 배를 수출한다 그럴 적에 그쪽에서 한국배의 단점 중에 1번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친척이 일본 다녀오면 요거 사다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도 돼요. 우리 것이 더 맛있어. 담아먹고 그러고 이렇게 야채도 집어넣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발이죠. 자, 부산 어묵 하면 최고 이래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엄지를 해주시고 부산 어묵 최고. 예. 부산 어묵 최고. 최고. 네, 이 대표 특유의 진지한 말투로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는데요. 시장 후보들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방문에서는 박재호 의원이 부산 사람들이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 등 소위 보수 언론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을 비하한 경악할 만한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로 가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양자 대결이죠. 의좋은 남매처럼 사이좋은 경선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 여권의 대표적인 공격수죠. 박 전 장관 주로 청문회에서 뼈 때리는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네, 본인의 청문회에서도 파이터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이죠. 한때 언니 동생 하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역시 야당 공격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찍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찍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순한 맛으로 치르기로 한 걸까요? 두 사람 다 문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앞서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라면서 자랑했던 박 전 장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원조 친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까지 모두 경희대 동문이라면서 문재인 회고록에도 본인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지역구를 물려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과 함께 구로 디지털 당지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우상호 의원 역시 문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공언을 했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이사장의 지지도 일찍이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관심은 야권 단일화에 쏠려 있을 텐데요. 단일화 여부에 따라 양자 대결이냐 혹은 삼자 대결이냐 또 단일화가 성공을 한다면 누구와 상대를 하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본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장관은 단일화가 서울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얘기가 엄청 무성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분이? 저는 단일화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일을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화 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의 존립에 관한 문제와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권 행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야,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뭔가 이 모든 걸 포기하는 싸움인데 굉장히 어렵다. 네, 보궐선거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또 부산행, 야당 반대에도 가덕도 특별법 추진, 박영선, 우상호, 문심 잡기 경쟁.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부산을 찾았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8일 만에 다시 부산에 갔습니다. 아까 이제 류 반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부산 민심이 좀 요동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고 있죠. 아까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부산의 아들, 부산의 딸,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또 부산 어묵을 또 강조하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중간에 자리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했지만요. 박재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재 의원은 지난 28년간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계속 당선되면서 부산이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주당의 실천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즉각 경악할 만한 막말을 내뱉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박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배준영 아니에요?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네. 통해서 민주당은 뻔뻔하게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부산을 겸하하고 시민을 모욕했다면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박재 의원도 즉각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었다면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심한 부산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 실수라며 잘못이고 자숙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예전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그러니까 부산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지난해 이해찬 대표 시절인데요. 총선을 약 열흘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부산 경제가 정체되어 있고 이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폄훼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본인의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짚으면서 특정 지역 출신 또 3040 세대 조선족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민심을 얻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유권자들을 폄하하는 격이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부산 후보들이,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들이 당 지도부 방문에 함께 했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조 반장? 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병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정시장 대행은 27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정치 신인으로 새 출발하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했고요. 박 전 시의회 의장은 제2의 도시 부산이 아니라 1등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후보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는데요. 김영춘 전 사무총장 얘기 들어보시죠. 이낙연 대표님이 총리 시절부터 가덕 신공항의 적극적인 지지자셨습니다. 제가 그때 장관으로 일하면서 모시고 있어서 잘 압니다. 이낙연 대표님 오늘 호를 이 가덕으로 좀 바꾸시죠. 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미 호를 가덕으로 바꿨다고 했는데요. 본인은 바꿨고 이낙연 대표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예. 그 가덕도 한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더할까에 덕덕자를 쓴다. 그러니까 덕을 더한다는 뜻인데 네. 제가 그래서 국장호도 좀 제호요? 예. 뭐로요? 복덕, 복국장. 복과 덕을 다 겸비했다. 이런 의미로. 복덕 뜻은 좋은데 뭔가 복덕방이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장이 복덕으로 호를 바꾸시면 전 그 국장 따라서 박덕으로 바꾸겠습니다. 뜻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복덕은 약간 뒤집힐 복자에 덕덕자. 복이 뒤집혀 버렸다. 저 박덕은 넓을 박자에다 덕덕자. 덕이 넓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말이 기네요. 근데 박 반장이 바꾸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는 뭐 영향을 안 미치는 사안인데. 그 호가 마음에 안 드시면 겸양의 의무로 복이 없다. 안 입을 자를 써서 복불복국장. 이건 또 어떤가요? 복불복. 예, 겸양의 의무. 나는 복이 없다. 자, 호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단 유 반장이 복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제 부산시장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에서는 아직 이제 고심 중이죠. 그런데
TK 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은 남북권 신공항을 두고 TK와 PK가 분열한 지도 20년이 됐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에서 TK에 하나, PK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남북권 공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4대 관문 공항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인천과 부산, 대구, 전남까지 4곳의 공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홍 의원은 대구 지역 언론에선 이런 주장을 하니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눈을 돌려보면 더 큰 세상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권부터 좀 알아보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야당 발제 때 저희가 야당 상황도 좀 알아볼 텐데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한때 거론이 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본인이 직접 출마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네,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박 전 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에 박 전 장관 대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당시 출마를 제안한 사람이 박 전 장관이라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직접 밝힌 겁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출마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권유를 계속 하던 중에 서울시장 여론이 점점 나빠지면서 박 전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야권과도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박 전 장관은 김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쪽으로 방향을 튼 거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혁신적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 변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인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난 사람이 또 있죠. 네, 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인데요. 조 대표는 그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지금은 시대전환 대표로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 대표는 김 전 부총리를 영원한 사수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김 전 부총리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언급하면서 부총리가 시작한 유쾌한 반란을 저도 제자리에서 일으켜보는 꿈을 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직은 이제 단어가 꿈이지만 어쨌든 조정훈 대표도 출마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알 수는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오늘 열린민주당도 시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태인데요. 정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틀 전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오늘이 그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여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 단일화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당대당 통합에 대해선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정 전 의원은 반대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명분도 정체성도 가치도 없는 백기투항의 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대신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판을 흔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당대당 통합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대당 통합 얘기까지 나왔군요. 근데 여권의 단일화 얘기도 저희가 앞으로 또 추가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또 부산행, 야당 반대에도 가덕도 특별법 추진, 박영선, 우상호 문심 잡기 경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그죠? 네. 자,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의 재보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었던 긴급 기자회견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연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불법 선거 자금 논란이 겹친 거죠.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서울시장에 도전한 후보 8명이 정견 발표회도 열었는데요. 야당의 재보궐 관련 소식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배우 박명훈 씨입니다. 극중 집주인인 박 사장을 향해서 존경한다고 외치는 장면인데요. 왜 또 생뚱맞게 발제는 안 하고 기생충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 국장님에 대한 제 마음을 담은 건 전혀 아니고요. 바로 저 박명훈 씨가 이른바 기생충의 신스틸러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독특한 개성을 뽐내면서 주연보다 더 조명을 받는 조연 배우를 뜻하죠.
영화는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한 인물도 그야말로 장면을 훔쳐서 화제가 됐었죠. 네, 모자가 달린 등산 점퍼에 화려한 무늬의 털장갑 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명품 정장 입은 VIP들 사이에서 보온에 올인한 패션 선보인 겁니다. 샌더스 의원 복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In Vermont, we dress warm. We know something about the cold, and we're not so concerned about good fashion. We want to keep warm.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선을 강탈한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싸이의 말춤, 왕자의 게임, 이웃집 토토로 등등 온갖 패러디가 다 쏟아졌습니다. 자, 샌더스 의원의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털실 인형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런 신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줄다리기 장면을 찍고 등장한 바로 이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현주 전 의원. 기자회견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건 이미 전해드렸죠. 근데 이 모든 게 연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 기자들에게 배포된 회견문 전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더 감동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할 멘트와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런 연출 지시 같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멘트 뒷부분이었습니다. 언주야, 우리 부산도 싱가포르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 전에도 저에게 하셨습니다. 방금 이 말을 하면서 이 전 의원 정말 목이 메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제스처라는 지침을 따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복 국장이 평소에 연기 학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긴 있나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다 죽어. 나도 검찰 구속될지 몰라 하면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보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학원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주 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중에 논란이 된 건 또 있었습니다. 불법 선거장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건데요. 예비 후보 시절에도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여론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하려 해도 한 달에 좋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예비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불법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처지에 내몰린다. 이런 호소였는데요. 민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불법 돈 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한 달에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뿌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불법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 이현주 전 의원은 불법 돈 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전 의원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정치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한 얘기를 국회에서 반박하는 민주당을 보면 기가 찬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오죽 트집 잡을 게 없으면 그럴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건 민주당이라고 봤었습니다.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보궐선거를 한 건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전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유는 불법 선거 자금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당 지도부가 힘써달라 이런 게 골자였지요.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은 어제 각자 7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비전 경쟁을 펼쳤는데요.
예비 후보 6명이 발표한 PT의 주요 키워드를 추려보면 스마트, 관광, 국제, 인프라, 경제 등입니다. 결국 이 키워드를 하나로 아우르는 쟁점은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었죠. 이 가덕도 공항이 없으면 혁신의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혁신의 뿌리를 만들 기반을 우리가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저는 대통령과 반드시 단판 짓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국책 사업이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경제를 위한 핵심이란 말이죠. 류반장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은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삐걱거리고 있죠. 당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은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선거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TK 지역 의원들은 영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맞불이법도 내놨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 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법안에는 TK 지역 의원과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모두 2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당내 투톱이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죠. 이게 이제 벌써 10년 전의 추산으로도 작게는 8조, 많게는 20조 가까이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는 아마 훨씬 더 들 겁니다. 이것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첫째 김해 신공항이 취소된 것이냐, 또 취소되었다면 그때 2순위가 밀양으로 나오는데 밀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이 지역구인 장재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칫 PK와 TK로 나뉘어 당 내용이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 시민의 열망인 가덕도 신공항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자신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 선거만 본다면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하지만 텃밭인 TK 민심 역시 무시할 수 없죠.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현주 긴급 기자회견 후폭풍.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딜레마.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아주 첨예한 심각한 문제군요. PK, TK의 여론이 다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제 여당 발제에서도 짚어봤지만 다만 이제 지역구가 TK지만 대구지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자, 그나저나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8명이 그 7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정치부의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저는 보통 이게 10분씩 하거든요. 좀 길긴 길더라고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도록 설명을 길게 하고 또 그래야 또 제가 원샷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좋아합니다. 또 그거. 근데 이제 조반장이 길게 하는 바람에 여정의 최고 인기 코너 복마크가 가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7분에 딱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쵸? 네, 복마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조반장이 참 사회생활 잘해요. 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코너가 복마크라는 데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워서. 저는 박 반장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그냥. 알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파전 아닐까 최근은. 그거 본인 거잖아요. 그쵸. 진짜 이러다 오늘 복마크 또 못 나갑니다.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박 반장.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견 발표 내용이 뭐냐니까요? 이제 후보 8명 모두 각자 7분씩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나경원 전 의원부터 살펴보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엔 서울에서 강남과 광북이라는 말을 없애겠다.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서울을 배우러 오게 만들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이라는 말을 없앤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랑천을 파리의 세느강으로 그리고 안양천을 런던의 템즈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 노선 재편, 그리고 그 밖에 지하철 1호선, 4호선 모두 새 지하철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과거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경륜과 미래를 향한 해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슴 뛰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세훈이 이 끊어진 10년간의 세월을 다시 연결해 내겠습니다. 주택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는데요. 새로운 공약으로 용산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용산을 서울의 경제 중심지이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종구 전 의원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15평 규모의 작지만 팬시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은행 LTV에다 서울시가 추가로 40% 대출 보증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은 입체 도시를 내놨습니다. 지화와 지상의 확장적 입체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내 집에 살 기회를 빼앗긴 서민들과 전세 난민들,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 정책으로 65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고요. 김선동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두 가지 키워드로 고층화와 또 주변 녹지화를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신인이라고 소개한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삼성전자 근무 경력을 내세웠는데요.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확실히 이제 예비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 소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자, 지금 이제 두 반장들 의견을 좀 정리한 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쪽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공을 들이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향해서도 또 한마디씩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 전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과의 학연, 인연파리로 친문 세력에 구애하는 모습에 가치 후보로 나선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생일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과 방역 일선의 의료진들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사법부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전 지적한 법관 탄핵 부분은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차례로 차근차근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관련 속보가 더 많이 있으니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소식도 궁금한데 오늘은 여성범죄 근절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성범죄를 없애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비 문제가 불거진 민주당과 정의당을 정조준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범여권의 도덕성 총체적 붕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모두 대국민 사죄하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낼 자격이 없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필요성만 다시 강조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단일화 관련해서 자신의 보관을 내놨습니다. 김종희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철수 금태섭 3자 경선 구도로 언급한 것과 비슷한 건데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꼼수이자 발상 자체가 몽리라고 김 위원장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만 너무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당 밖에서 안철수, 금태섭이 먼저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경선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 밖에 두 사람을 내세워 갈라지게 하고 금 전 의원을 팻감으로 사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네요. 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31일에 출마 선언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두고 내홍 서울 예비 후보 부동산 정책 방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정의당이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에서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했죠. 이번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당을 추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류호정 의원의 부당 해고 논란까지 불거져서 어수선한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이 어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적을 박탈한 겁니다.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요. 지난 25일이었죠.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당 대표라는 피재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원 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 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정의당의 혼란이 회복되길 기원한다면서 말입니다. 정의당의 혼란, 내일 그 수습책을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당장 2달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당내에선 무공천 기류가 강합니다. 이번 재보궐 사건이 젠더 폭력,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젠더 폭력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거리된 이 두 지역의 선거기 때문에 저희 당이 선거에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당에도 이제 젠더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당 지도부를 어떻게 재편할지도 문제입니다. 일부에선 지도부 총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에서 지도부 총사퇴 포함해서 이제 지도부 체제 어떻게 할지가.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관련된 수습 해결 방안책들 지금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부분들이 다 논의될 예정입니다. 설상 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의당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노동 문제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보좌진을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 의원이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이죠.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를 해서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A씨를 면직한 사유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 의원 측이 픽업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정이 넘어 퇴근을 했는데 다음 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일단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면직을 한 이유에 대해선 업무상 성향 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해당 입장문을 면직된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유 의원실 관계자는 사직 전 유 의원과 해당 비서가 단 둘이 만나 관계를 푼 걸로 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당원 전문입니다. 정의당은 노동 기반 대중 정당이다. 진보 아젠더 가운데 노동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정의당의 가치가 의심받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던 경찰, 그 후폭풍을 제대로 막고 있죠. 없다던 블랙박스를 검찰이 찾아낸 데다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자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문제가 된 서초경찰서의 서장부터 담당자까지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서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만나 조사를 벌이는 한편 문제가 된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외양간 구축에 나선 이유, 바로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지난 27일이었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윗선 개입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지만 또 모를 일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면 경찰로선 입장이 정말 난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 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뉘앙스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조직적 은폐를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서 총체적으로 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다 끝나면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죠. 이용구 차관은 경찰과 달리 상대적으로 느긋한 듯합니다. 어제 서초소 압수수색했는데 혹시 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건 저랑 무관한 일입니다. 검사 핸드폰도 압수수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검사와 직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 차관 사건 불똥이 언론계로도 튀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지면에 사과문을 하나 게재했는데요. 이용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라는 기사를 온라인에 올렸었는데 이게 오보였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인용한 수사 지침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이 일시 정지한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수사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제가 된 건 취재원이었습니다. 한겨레 현장 기자 41명이 이런 성명을 낸 겁니다. 경찰이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 써준 결과였습니다. 논란 끝에 한겨레 사회부장이 결국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겨레 입장에선 씁쓸한 일일 듯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양심 선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추미애 검언 유착의 한꺼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려 버린 이용구 차관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버린 건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철 제명 정의당, 이번엔 유호정 부당해고 논란. 네. 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광주를 찾았어요.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어제 오후 5.18 국립묘지를 홀로 참배했습니다. 이 지사는 방명록에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신묘역과 구묘역을 30여 분 동안 돌았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협약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하루 앞서서 광주를 방문해서 참배를 한 겁니다. 근데 류 반장, 참배하면 보통 단체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나홀로 참배를 한 거예요? 네, 최근에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걸 고려해서 혼자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이 지사는 이번 광주 방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취소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좀 다뤘던 사안이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컸잖아요. 조수진 의원이 결국에 이제 사과를 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또 고민정 의원이 고소를 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정치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박 관장.
김 위원장이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조수진 의원 스스로 사과를 해서 일단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조 의원의 말이 막말이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경험해봤지만 막말하는 분들이 다시는 선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소식을 전했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최 반장, 오늘 전형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합격자 명단에 조 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전형에는 조 씨를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지원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이 65%, 의과대학 내신 성적이 20%, 면접이 15%를 차지합니다. 의료계에선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을 거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조 씨의 인턴 지원 관련해서요.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이 대한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에 조 씨의 의사 면허 정지 결의를 제소했습니다. 의협중앙윤리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요. 의사면허 관련 징계는 결의사항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 회장은 조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자, 요즘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한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했지만 최강욱 의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조국 일가가 투자한 그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피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일부 추가로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 공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또 주장 등에게 오늘 중형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법은 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모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모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정의당 관련해서는 내일 전국위원회인가? 내일 열린다는 거죠? 열립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요? 저는 이제 다음 주 휴가라서요. 예. 다음 주 휴가예요? 예, 유반장을 보고 얘기를 저 사인 안 했는데? 사인 안 했는데 아직 휴가? 끝까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몰랐는데 조반장 다음 주 휴가인 거. 혁신을 위해서는 조반장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알았어요. 네, 좀 고려해 볼게요. 근데 꼭 가겠다는데 가겠다는 사람 막을 수는 없는데 이따 끝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철 제명 정의당, 이번엔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잠깐 다뤘던 사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추안은 다음 주 초쯤 발의될 걸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 공방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또 비판 발언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정의 새로운 코너 중대 발표. 네, 뭐냐고요? 네, 명문사학 중앙대 출신이 최규진이 발표를 한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안을 발표할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어제 정치부 회의 시간에 중대 발표가 하나 나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탄희 의원이 낸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추진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관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107명의 국회의원이 이 탄핵 제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또 전해드려야 될 거예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탄핵이 뭐길래 중대 발표냐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 부장판사, 지난 2015년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스야 씨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측근인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주장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의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어제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오늘자 일면에 구형 사실을 전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라고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임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 재판을 맡았던 판사 재판부에게 이런 주문을 넣은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재판 과정이 상당히 굴욕적이었다 주장한 가토 전 지국장. 일본으로 돌아가서 책까지 출판하면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日本のメディアだから、あるいは産経新聞だから、あるいはそこの支局長だからということでですね、狙い撃ちにしたのではないか、そういう印象を拭えないということを先ほど申し上げたかったわけです。 이후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 결과를 미리 보고해 유출하고 바꾸는 데 개입했다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남기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인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위헌적 행위라는 문구입니다. 임 부장판사가 얽힌 사건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 단계에서 징계는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임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국회가 이런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단위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재판 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 조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분리돼 있다 이런 뜻인데요.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인 1985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인 2009년에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심 부담은 됐는지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대표님 한 것이긴 한데 이제 말씀 따르면 이제 그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 발의를 이렇게 의원님들 추진하신 의원님들 진행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허용한다는 차원이다 보니까.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거절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게 검찰 길들이기였다면 법관 탄핵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얘기랑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오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판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 이탄희 의원 제안에 동의한 의원은 법여권에서 모두 11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 제출에 필요한 제적 의원 수인 3분의 1인 100명 이상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의 절반도 가능해 보이는 숫자인데요. 정말로 헌정사상 첫 번째 탄핵법관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대 발표로 제가 꼽은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가 아닌 청와대 쪽에서의 중대 발표도 한번 알아볼까요? 드디어 이 새내기들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정혜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범상치 않은 신입생 박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아우라가 컸기 때문일까요? 근데요, 임명장을 받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표정도 좀 다릅니다. 싱글벙글한 이 추 장관과 달리 박 장관 잔뜩 긴장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스타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실 보이는 것과도 다른 모습들이 아직 많습니다. 사실 박 장관의 유명한 별명 중 하나가 바로 박분계였잖아요. 엄숙한 회의 도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에서 나온 별명인데요. 그래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런 유명한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반면 추 전 장관의 별명 강인한 추다르크였습니다. 임기 내내 윤 총장과 추운 클래시코를 보여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소설을 쓰시나? 소설을 쓰시나? 네, 새내기 박 장관의 스타일이 벌써부터 추 전 장관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의 이임식을 열면서 지지자들을 만났던 추 전 장관. 반면 박 장관은 취임식도 따로 열지 않고 동부구치소부터 첫 일정으로 찾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를 놓고 법무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전에 추 전 장관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치는 방역 당국의 이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을 한 거고요. 청문을 통과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케팅 방식도 다릅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놓지 않았던 추 전 장관. 하지만 박 장관은 나 SNS 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소통 방식도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장관님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 하시는지요? 검사들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관이 되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계획이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우리 검사들을 공준의 정의라는 철학을 갖고서 화두를 갖고서 만나는데 그 만남의 방식도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박 장관 묻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가면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인 클래시코의 아까 라이벌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추 전 장관도 박 장관도 발끈하면서 싸웠던 사이인데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박 장관이 이번에는 현존하는 검찰총장이라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제 구상이 있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과 기준을 좀 잘 다듬은 뒤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의 차별화는 어쩌면 그동안 추 전 장관이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2월에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관계가 펼쳐지게 될지 주목해야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중대 발표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네, 최 반장이 아까 처음에 중대 발표하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랐죠, 아까? 네, 그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좀 에너지, 텐션이 아주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약간 부끄럽긴 했습니다, 제가. 네, 아무튼 좋았어요. 자, 그 법관 탄핵 소추안 또 청와대 개각 소식을 다루기 전에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산업부가 청와대의 원전 폐쇄 결정을 미리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어제 대전지검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가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530건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엔 산업부가 청와대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 날짜와 폐쇄 결론을 담은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한수원 이사회 월성 원전 운영권을 가진 곳입니다. 또 자료 중에는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담은 내용도 포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를 했었는데요. 백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원전 게이트를 넘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그 보도 사실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해선 북풍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을 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자, 뭐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그런 분위기군요. 자, 그렇고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탄희 의원이 낸 이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걸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속보를 어제 전했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상당히 빠른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예요? 네, 원래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111명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국회에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식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안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탄핵 소추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최 반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없지. 그럼 조 반장도 없지. 조 반장은 아직 사인 안 했으니까요. 그럼 류 반장이 좀 속보를.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혜원 반장도 돌아오니까 네네. 제가 또 신 반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법원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도 무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이들은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해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서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법원 행정처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1, 2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상 통상적인 업무 보고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 보고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장을 나선 신 부장판사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왜곡되었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법관 탄핵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형사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반장은 조금 전에 왜 혼자 말하고 혼자 웃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상을 공수망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안경을 안 썼더니. 네,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저는요. 네. 자,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선발 계획에 대해서 밝혔죠? 네, 그 김 처장이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검사의 최대 인원을 뽑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런 자리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수사처 처장, 차장 포함해서 수사처 검사가 25분이잖아요.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이제 검사 출신이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12분을 저희가 이제 임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김 처장은 물론 현재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데요. 그 일각에서 나오는 그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처장은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 자리에도 경력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그 검사장급 인사들이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선 아직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청와대가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후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차장은 됐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글들이 좀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운국 변호사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았다는 건데요. 청와대 게시판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 변호사가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 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 진압을 획책했던 김무사 개헌 문건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여 후보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차장으로는 정의 구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여 후보자의 차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나저나 아까 그 장관직에서 물러난 추미애 전 장관 있잖아요. 근황이 궁금한데 혹시 좀 취재된 게 있어요? 예, 그 추 전 장관의 퇴임 후 당분간 그 휴식 모드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추 전 장관이 여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지가 관심사인데요. 우리 여정의 유스트라다무스 유 반장이 생각은 어때요? 갑자기 저요? 예. 추 전 장관이 이임사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제 휴가는 어떻게 돼?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다음에 올 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알았어요. 없을 네, 거라고. 좋은 소식이고요. 예. 추 전 장관은 지난 1년 1개월의 임기 동안에 그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반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추 장관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친문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추 장관이 4월 재보궐선거 때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몸풀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뭐 지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퇴 이후에 당 대표직을 대행해온 김윤기 부대표가 또 당직에서 사퇴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네요. 정의당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방역의 뚝 한순간 무너질 수도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이틀 뒤로 미루면서 한 발언인데요.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교회 교육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노숙인 시설, 태권도장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역시 잇따르고 있죠. 완화를 검토하던 정부는 결국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릴 수 있죠. 주말 이동량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데 우리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 반장 고생 많았고요. 일주일 동안.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와요. 다음 주 신반장이 오기 때문에. 신반장은 빨리 와요. 네.